옛날 옛적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나태해졌고 그 결과 체중이 늘어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숲속 깊은 곳에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며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할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집 앞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특별한 과일과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환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몇 가지 특별한 음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할머니는 신선한 녹색 채소를 소개했습니다. 이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체중 감량에 좋단다. 게다가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지. 할머니의 말처럼 이 채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견과류와 씨앗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몬드와 호두, 씨앗시드의 효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견과류와 씨앗들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한 줌만 먹어도 에너지를 북돋아주지. 마을 사람들은 작은 양으로도 큰 만족감을 주는 이 음식들을 아침 식사의 일부로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할머니는 신선한 과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베리류는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단다. 특히 블루베리와 라즈베리는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과일의 달콤함과 건강상 이점이 더해져 마을 사람들은 과일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고단백 식단으로서 할머니는 계란과 콩류를 추천했습니다. 계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고 그 자체로도 완벽한 단백질 원천이야. 또 콩류는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오래 주지.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더욱 다채로운 방법으로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강조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이야말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야. 하루에 적어도 8잔을 마셔보렴.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중 감량에 필수적이지.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새삼 깨달음을 얻고 물병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며 날이 갈수록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죠. 음식은 몸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단다. 스스로에게 맞는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곧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열쇠란다. 그렇게 마을은 다시금 건강과 활기를 되찾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료 중 하나로 아침에 잠을 깨우거나 오후에 피로를 달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십니다. 그러나 커피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찬반영론이 존재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선 커피의 건강상 이점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커피의 건강상 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 항산화제, 그리고 다양한 생리활성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각성 효과.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졸음을 줄이고 정신 집중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시험 공부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항산화 효과. 커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체내에서 활성산소와 싸워 세포 손상을 예방하며 이는 노화 지연 및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진대사 촉진. 커피는 신진대사를 약 3에서 11%까지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체중 감량에 적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제2형 당뇨병 예방 가능성. 다수의 연구에서 규칙적인 커피 섭취가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이는 커피에 포함된 생리활성 성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커피 소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커피 섭취는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불면증 및 수면 방해.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장시간에 걸쳐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커피를 마실 경우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위장 장애.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속쓰림이나 위궤양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3. 고혈압. 많은 연구들에서 커피 소비가 단기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고혈압 환자라면 커피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중독 및 금단 증상. 카페인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섭취를 갑작스레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두통, 피로, 인지 기능 저하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커피는 이 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음료입니다. 하루 적정량의 커피를 섭취하며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 언제 얼마나 마실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커피와 함께 충분한 물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를 병행한다면 커피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커피는 그 자체로 최악의 적도, 최고의 친구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춰 지혜롭게 즐긴다면 커피는 일상의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유의하며 커피가 주는 작은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푸르고 눈부신 강과 언덕 사이에 위치한 에버우드라는 작은 마을에 알렉스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가상세계와 매혹적인 그래픽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마을에서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알렉스는 그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탐험과 모험의 본질을 담은 게임을 만들고 있었고 수시간 동안 코드와 생동감 넘치는 디지털 풍경에 빠져 지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알렉스의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컴퓨터 화면의 부드러운 빛을 보았고
달이 하늘에 자리 잡은 후에도 그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의 에너제틱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의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생겨나면서 항상 봤던 그의 모습에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음은 외출을 하던 중 알렉스는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 아비가일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숲 한가운데 있는 신비로운 거울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알렉스는 동의했고 그들은 화려한 야생화와 우뚝 솟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공터에 도착했을 때 알렉스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법의 거울이 혼자 서 있으면서도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이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 부인은 알렉스에게 거울을 바라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닌 생기 넘치고 친구들로 둘러싸인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바라보자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얽혀 지치고 외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비가일 부인은 같은 덫에 빠진 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술의 경이로움과 현실 세계 사이에서 이룩해야 할 미세한 균형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눈의 피로, 블루라이트로 인한 수면 방해, 그리고 끝없는 알림과 디지털 소음으로 인한 정신 건강에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희망도 주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20 규칙과 같은 간단한 실천,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것을 20초 동안 보는 것으로 눈의 피로를 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자기 전 1시간은 스크린 없이 보내면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체가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의 세상을 포용하는 것, 자연 속에서의 시간 보내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친구 및 가족과의 사회적 연결을 키우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화면 시간에 따르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감을 받고 안도한 알렉스는 균형 잡힌 관점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침에는 코딩하고 점심때는 마을 시장을 탐방하며 주말에는 에버우드 숲속의 모험을 떠나는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며 밤이 찾아오면 블루라이트를 촛불과 좋은 책으로 바꾸었습니다. 계절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알렉스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열정이 되돌아왔고 그의 눈빛은 다시 반짝였습니다. 그는 게임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탐험에서 영감을 받아 진정한 경험만이 부여할 수 있는 깊이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렉스와 마법의 거울의 이야기는 에버우드 전역에 퍼져나갔고 젊은이와 노인 모두에게 화면 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경위의 시대에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단계들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모든 사람들이 손에서 떼질 못하던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 일상에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런 가운데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건강, 특히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의 한 소도시에서 살던 미영. 밤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 뉴스 기사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런 생활 패턴은 그녀의 일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의식처럼 자리 잡았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미영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잠에서 깨더라도 항상 피로가 가시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로 인해 업무 능률도 떨어졌고 그녀는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결국 병원에 방문한 그녀는 의사로부터 스마트폰 블루라이트의 영향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의사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루라이트는 본질적으로 자연광의 일부이며 일어나 활동 중인 낮 시간 동안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밤 시간대의 블루라이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가 낮 시간이라 착각하여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고 이것이 수면 패턴을 방해하여 깊은 잠을 방해한다고 한다. 블루라이트로 인한 수면 방해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체내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영은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뿐인데 그것이 자신의 수면과 건강에 이토록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즉시 생활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미영은 자기 전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대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수면 준비를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루틴의 변화는 곧 그녀의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낮 동안의 에너지가 예전보다 크게 증가했고 정신도 맑아진 느낌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미영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을 몸소 체험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겪은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꾼 편리한 도구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